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42페이지에 있는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부분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선생님 지금 뒤에 영상을 보면 리모컨 하나랑 그다음에 TV 하나를 그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런 건데 공통적으로 함수란 말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함수를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죠? 함수가 뭔지 배웠어요. 아마 이렇게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 여기 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y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에서 y로 연결되는 함수 f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x 원소 x가 y 안에 있는 원소 y랑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렴풋이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좀 살펴보면 용어 여기 x 집합 x에 있는 요 것들 다 모아놓은 이 집합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렀었고 요 y 전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공역이라고 불렀어요. 공역. 그 중에서 실제로 x한테 선택받은 아이들, 자 x한테 선택받은 그 y 전체 중에 일부 얘네들을 우리가 치역이란 말로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함수가 이런 거다. 어떤 건 함수냐, 어떤 건 함수가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원래 함수가 되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되죠? x 값 하나를 선택하면 y 값 하나가 대응되는 거죠. x를 선택했는데 y가 선택이 되지 않거나 x를 선택했는데 대응되는 게 두 개가 선택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것도 잘 안 떠오르죠. 함수가 그래서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함수를 잠깐만 복습해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함수를 영어로 여러분 하면 뭐가 될까요? 함수를 영어로. 함수를 영어로 뭐냐면 function이래. function. 그럼 function의 원래 의미가 뭐죠? func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기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능. 여러분 기능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쟤는 저런 기능이 있어. 그런 기능 말하는 거예요. 쟤는 어떤 기능이 돼. 자, 그럼 펑션이란 말은 왜 기능이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함수가 바로 기능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 위에 버튼들이 있죠. 이 버튼들이 다 뭐냐면 내가 입력하는 아이들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야. 마치 함수에서 x값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르는 거를 x값 선택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을 클릭을 딱 하면 그 1번에 해당되는 이 TV에 1번 이렇게 입력이 돼야겠죠. 1번을 누르면 여기 1번이 작동이 되는 거죠. 1번이 작동. 그러니까 이 리모컨은요. 기능이 있는 거야.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누르는 버튼에 해당되는 TV의 기능을 실행시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 생각해봐. 내가 그런데 1번을 눌렀어. 1번 말고 다른 거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원 버튼. 내가 전원을 딱 눌렀어. 그럼 얘가 켜져야겠지, TV가. 뿅 켜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원을 또 누르면 이제 꺼져야겠죠. 그러니까 전원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전원을 딱 켰는데 이제 TV가 켜졌어요. 내가 1번을 딱 눌렀는데 처음에는 1번이 딱 들어왔어. 근데 다시 1번을 또 누르니까 이번에 막 5번이 돼. 1번을 눌렀는데 막 8번이 돼. 자, 말하자면 X값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에 대응되는 Y값이 계속 바뀌어. 어떨 때는 1이 되고 어떨 때는 3이 되고 어떨 때는 5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리모컨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을 누를 때마다 2번에는 어떤 번호가 켜질지를 막 내심 기대하면서 1번이 들어올 수도 있고 5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능이 안 된다. 이 말은 곧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가시나?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내 이번에는 2번을 버튼을 눌렀는데 TV가 아무 반응이 없네. 2번을 아무리 눌러도 TV에서 2번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리모컨은 고장난 거죠. 기능이 사라진 거야.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기능이 안 되는 리모컨이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자 X값을 선택을 했는데 Y가 반응이 없네. 연결되는 게 없네. 라고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기능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함수는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의역, 치역은 뭐냐?
자, 이 관계에서 보면 이 리모컨 위에는 모든 버튼들이 다 정의역이야. 우리가 이제 정의역은 내 마음대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버튼들. 여기는 다 정의역이야. 자, 공역은 뭘까? 공역은 이 TV에서 TV가 작동될 수 있는 모든 기능 있죠. TV의 모든 기능. 그게 다 공역이죠. 그런데 이 리모컨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속에 있을 거야.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 리모컨 말고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수리기사가 와가지고 다른 거 조작하면 TV에서 다르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TV에. 요 작동되는 기능을 치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 다음에 이 전체 TV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모든 작동되는 영역, 그걸 다 공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 함수는 뭐다? 함수는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기능을 시키는 거야. 내가 X를 누르면 저쪽에서 반응이 하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를 눌렀는데 두 개가 반응한다? 그럼 이거 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 누를 때마다 어떤 게 반응할지 모르면 사실 이게 이 리모컨이 고장난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리모컨을 눌렀는데 여기가 반응이 없어? 이것도 고장난 거야. 기능이 없는 거죠.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TV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있고 이 리모컨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만 모아놓은 걸 치역. 리모컨 외에도 다른 기능까지 다 포함한 거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함수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수는 그렇다. 좋아.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는 뭐냐?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요. 그래프는요. 함수라는 녀석은 결국에 x값 하나랑 y값 하나를 연결시켜 준 거거든. 3일 때 4, 뭐 5일 때 8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준 거야. 자, 연결된 거를 그래프, 다시 말하면 x축과 y축이 있는 이 평면상에서 x값, y값을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 점이 나타나겠죠? x가 3일 때 y가 5, 뭐 이런 식으로 점이 딱 나타나. 그 점들을 이어놓으면 모양이 생기지.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쌍들의 집합이죠. x값, y값의 순서쌍들의 집합.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라는 것은 이제 지수에 관련된 함수죠. 이제 배울 거고 지수함수를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평면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점들을 찍어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것을 보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뜻. 자,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면 x가 임의의 실수, x가 어떠한 실수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죠. 임의의 실수일 때 a의 x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자, 하나로 정해진다가 뭐야? 자, x값을 넣으면 a의 x값은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야.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x를 하나 넣으면 y가 하나가 정해진다. 두 개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가 정해진다. 이게 바로 함수의 뜻, 함수의 정의였어요. 기능이 된다는 거죠. 정해짐으로 이것은 함수다. 이거는 함수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요거 y는 자, 이 y가 이제 선택된 애들이죠. x를 넣으면 선택된 애들. 요 식으로 이렇게 쓴 요 모양을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다. 지수함수. 그러면 여러분 함수에서 지수함수 말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그 대부분의 함수들 다 뭐예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요 아래 설명에 써 있는데 여러분 다항함수는 x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x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여기 지수 밑에 써 있는 지수 밑이 x로 써 있는 것을 다항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지수가 x에 있는 여기 지수 밑은 숫자죠. 밑은 숫자고 여기 지수에 x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지수함수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5의 x제곱 이렇게 뭐 10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에 x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건이 요거 조건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면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a가 1이면
y는 1의 x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x에 1을 넣든 x에 100을 넣든 x에 만을 넣든 x에 1억을 넣든 어떤 수를 넣든 무조건 1이죠. 그냥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라고 부르기 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되는 함수죠. y가 x랑 상관없이 계속 답이 1인 거죠. 그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지수함수 범위에 끼워놓지 않고요. 그다음에 a는 0보다 커야 된다. 왜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x가 증가할 때마다 물론 함수처럼 하나씩 바뀌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x에다가 자연수만 이제 생각하면 안 돼. 실수를 넣을 거거든. 실수. 자연수 뭐 1, 2, 3, 4면 양수와 음수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마이너스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점이 이렇게 위아래로 찍혀야 돼요. 그리고 자연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예.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것을 우리가 대입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을 찾아라. 지수함수가 어떤 거라고? 지수의 x. 지수의 x가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야. 자, 지수의 x가 있는 거. 이거는 보니까 x가 밑에 있죠?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 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 자, 얘는 보니까 밑이 2분의 1이고 x가 지수에 있죠? 이런 것도 무슨 함수? 이게 바로 지수함수. 2번이 이제 지수함수가 되겠죠. 3번은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거 x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죠? 밑. 이거는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요? 다항함수 아니에요. 얘는요. 여러분들 x분의 1이 되거든. 역수가 돼서 다항함수 말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유리함수. 유리함수. 분모에 x가 있는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유리함수. 자, 그 다음에 얘는 y는 파이의 x제곱, 이런 파이는 3.14259에 65458979 3248 이렇게 나가는 무한소수죠. 예, 그죠? 어쨌든 숫자예요, 숫자. 밑이 숫자고 x가 지수에 있죠. 이게 바로 지수함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지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지수함수가 뭔지 알겠죠? 일단 함수여야 돼. x값을 하나 넣으면 y값이 하나 나오는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 밑에 조건은 밑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하고요. X 다시 말하면 대입할 수 있는 그 X값 우리가 선택하는 리모컨의 버튼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지수에 있는 거죠. 지수. 자, 지수에는 어떤 수를 넣을 수 있냐면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어요. 문제에서 아까 문제가 아니지 위에 뜻에서 X가 임의의 실수일 때 아무런 수를 넣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요. 모든 실수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3쪽에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거 코로나 그래프예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관련된 그래프를 선생님이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미미하게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위로 증가하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 그러니까 실제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살짝 보면 이런 거죠.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걸리면 하루에 한 명에게 옮길 수 있다.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고요. 하루에 한 명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첫째 날 한 명이 그 질병에 걸렸어요. 한 명이. 그럼 둘째 날은 몇 명이 걸릴까요? 위에 그 전날 걸렸던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에게 전파를 하겠죠. 그래서 두 명이 이 질병에 걸릴 겁니다. 그럼 셋째 날에는 그 전날에 걸린 아이들이 두 명이잖아. 두 명이 다시 또 다른 두 명에게 전파를 할 거고 네 명이 걸리게 될 거예요. 넷째 날에는 어떻게 될까? 넷째 날에는 그 전날에 4명이 걸려 있는데 다시 오늘 4명을 전파해서 8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숫자 2, 4, 8을 보면 이건 2의 1제곱, 이건 2의 제곱, 이건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났어, 한 달. 한 달이면 30일이 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가 돼 있을까? 여러분 4일째 되는 날이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세제곱. 4일 때 3이잖아.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2의 29제곱 이렇게 돼 있겠죠. 이만큼의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 2를 29번 곱하면 대충 곱해도 여러분 2를 10번 곱하면 1024죠. 2를 10번 곱하면 1024야. 거의 2를 30번 곱한 거잖아. 그치? 30번. 29번이니까. 그러면 거의 1000을 3번 곱한 정도. 엄청나게 큰 수의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보시면 이게 어떤 식이냐. 이거 첫 번째 2의 0제곱. 왜 안 써져? 네. 왜 안 써지지? 잠깐만요. 파란색. 네. 2의 0제곱.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이니까 이게 뭐가 변하고 있어요? 지수가 변하고 있죠? 이 결과값은 이 왼쪽에 있는 게 2, 4, 8 결과값인데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2의 x. 근데 이거 x 빼기 1을 해야겠지. 왜냐면 1일째 되는 날은 0이 나와야 되니까 1 넣으면 이거 첫 번째 0. 2일째 되는 날은 2 빼기 1에서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이게 무슨 식이야? 이게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 그래서 보통 질병에 걸려서 그거를 전파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명만 전파하게 되더라도 이런 지수함수 형태의 모양을 하면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지수함수를 그려보는 걸 해볼 건데 그리게 되면 지금 여기 실제 생활에서 봤던 요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43쪽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거 지우겠네. 좀 내려놓고.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에서 실수 x의 여러 가지 값을 한번 넣어보자. 자, 그 표를 한번 완성시켜 봅시다. 자, 여기 점점점은 점점점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시키는 거야. 자, 그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2의 세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얼마 이거는? 8분의 1이야. 되게 8분의 1. 아주 작은 값이죠? 8개 중에 하나. 1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건 4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역수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0을 대입하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자, 1을 대입하면 2. 그죠?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3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는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써본 거야. 사실은 실수 x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건 정수잖아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것들은 다 정수잖아. 실수란 것은 그 정수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실수라고 하는 거죠. 빽빽한 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넣어봐야 돼 사실은. 그 값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라든가 뭐 2분의 1보다 더 작은 3분의 1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실수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계산했다고 가정하고 대표로 정수 몇 개를 넣어봐서 우리가 이제 표를 써본 건데 이걸 한번 그래프 좌표 평면으로 한번 옮겨보자. 한번 옮겨볼까요? 자, 여기 x축을 선생님이 하나 그렸고요. 뭐 이렇게 생겼어. 자, x축을 하나 그렸고 여기 y축을 하나 그렸어요. 자, y축. 자, 한번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마이너스 3일 때는 얘가 1이라고 가정하면 8분의 1이니까 1과 0 사이에 8칸 중에 한 칸, 매우 낮은 어딘가 여기가 8분의 1 이렇게 8분의 1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이니까 요거를 절반이고 요거 4분의 1 요점 여기 그래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1이니까 1의 절반 이 정도에서 요 정도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보는 거야. 0일 때는 1, 0일 때는 1. 그다음에 1일 때는 2. 자, 1이니까 2가 됐어. 여기 2, 1일 때 2. 그다음에 2일 때는 4. 2일 때는 4. 이렇게 되죠. 네, 3일 때는 우와 8이래. 8이면 이거 쭉 올라가서 어딘가 이쯤 8이 있겠죠. 높은데.
그래서 이 점 찍은 거를 우리가 살짝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그림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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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그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계속 이렇게 오다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 그 한번 읽어볼까요? 교과서 4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요. 1, 2, 3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지수함수 y는 2의 x의 제곱에 지수함수 y는 2의 x 제곱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정의역이 뭐라고? 여러분 리모컨 생각하면 돼.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 생각하면 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게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이 x에 있는 모든 값, 다시 말하면 실수 어떤 값이든 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정의역,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R, 리얼 넘버의 R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자, 치역은 원래 공역은 뭐냐? 공역은 원래 Y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게 다 공역이야. 공역. Y가 모든 실수가 공역인데 그 중에서 지수함수의 그 결과만 모아보자.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해당되는 y값들 보면 y값은요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100제곱 얼마야? 2의 100제곱분의 1이죠. 여전히 0은 아니죠. 그죠? 0은 아니에요. 이게 양수잖아. 그러니까 아주 여기 작은 값이 100분의 2의 100제곱분의 1이 있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100일 때. 아주 여기 작은 값. 0은 아니야. 그 결국에는 y값은 실제로 0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0보다 큰 값. 여기만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들은 저기 양수 쪽에만 있더라. 그래서 y는 치역. 치역은 양수, 실수. 양의 실수. 양의 실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수함수를 정의하면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양수만 나오더라. 이렇게 치역은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수함수 y는 2의 x의 그래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지금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x가 이렇게 증가하면 해당되는 그래프에 따라서 y값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는 왼쪽이죠. 왼쪽이 낮고 오른쪽 위가 높은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말로 그냥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증가함수, 단조 증가, 단순하게 계속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3번, y는 2의 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1, 0,1 여기 0,1 여기죠 여기. x가 0일 때 y가 1인 거. 0,1은 항상 지나더라. 0,1. 0일 때 무조건 1을 지나는 거죠.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0제곱은 1. 자,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y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x를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x를 2의 마이너스 100제곱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100을 넣어본 거잖아. 근데 이거는 2의 100제곱분의 1이지. 하나 더 해볼까? 2의 마이너스 1000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0제곱. 그러면 이건 2의 100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0은 아니죠? 0은 아니야. 2를 1000번 곱한 것분의 1만이란 아주 작은 값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x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금 선생님 여기 지수야. 지수의 x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거에 해당되는 결과도 줄긴 하는데 0보다는 큰 값이죠. 0보다는 커. 숫자가 있긴 있어. 근데 0은 아니야. 계속 0에 가까워져.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아주 작은 값이 된다. 그 뜻이 y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런 상황을 만족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이 그래프가 x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x축과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x축과 계속 가까워지는데 둘이 만나진 않아. 여기서 만나진 않아. x축과 계속 가까워지는데 x축과 영원히 만나진 않아. 왜 x축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x축은요. y가 0일 때가 x축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3,0 여기는 뭐 4,0 y 값이 얼마인 거야? y 값이 0인 거 모아놓은 게 x축이야. x축이. 그러니까 y가 줄어들긴 하는데 0은 아니니까 x축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x축에 계속 접근하는 거야. 그런 선, 그런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 아마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때도 배웠을 거예요. 유리함수 때. 아주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x축에. 그래서 그 x축이 바로 점근선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자, 정리가 되셨나요?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 43페이지에는 예제 1번 뭐 그리고 지수함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